할머니, 이게 정말 맞나요? 은행 직원이 건넨 통장 내역서를 받아든 김영숙 68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없어.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자신이 아껴가며 저축한 노후 자금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큰 돈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역서에는 지난 6개월간 5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씩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 보시면 모두 할머니 도장으로 인출하신 거예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영숙의 도장이 찍힌 인출 전표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이런 돈을... 아, 맞다. 갑자기 영숙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통장을 맡겼었습니다. 미자. 설마 미자가 40년 지기 절친 박미자. 자매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 영숙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할머니, 통장을 다른 분께 맡기신 거예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미자가 자신의 돈을, 그분이 할머니 동의 없이 돈을 찾으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영숙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지금 은행에 있는데 내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그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야, 설마 내가 내 돈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을 믿어온 친구가 자신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서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영숙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우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40년을 함께한 친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미자는 계속해서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사실 미자에게는 영숙도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미자의 외아들 준호가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던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호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죽겠어. 정말 죽겠어. 준호는 친구와 함께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투자받은 돈까지 모두 날려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빚은 무려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정말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고 떨었습니다. 미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고. 그런데 마침 영숙이 치매 증상 때문에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빌리려고 했다고 미자는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계속되자 점점 더 큰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을 댈 때마다 죄책감은 컸지만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미자의 절망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울었습니다. 영숙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미자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자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조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영숙의 남편 쪽 조카로 평소 고모를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직장을 조퇴하고 고모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고모, 정확히 얼마나 빠져나간 건지 은행에서 상세 내역을 다시 뽑아봐야 해요. 수진은 영숙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출력해준 상세 내역서를 보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은 6개월 전이 아니라 무려 1년 전부터였습니다. 미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씩 조금씩 빼다가 점점 금액이 커져서 마지막에는 한 번에 1천만 원씩 빼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실수나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고모,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자의 아들 준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준호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와 경마에 빠져서 수억 원의 빚을 진 준호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다녀온 전력도 있었습니다. 고모, 이것 봐요. 준호가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이에요. 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영숙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영숙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무려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미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온 친구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모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수진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영숙 몰래 미자가 자주 다니는 은행 지점에 가봤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자가 영숙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당당했고, 심지어 영숙의 근황까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미자는 은행 직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숙의 치매 증상을 미리 각인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영숙의 기억력 문제로 돌리려는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자가 영숙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미자는 영숙을 직접 은행에 데려와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영숙은 미자가 자신을 위해 적금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진이 그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상 속 영숙은 미자를 완전히 믿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고맙다는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사기치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네요. 수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수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자가 다른 지점에서도 영숙 명의로 거래를 시도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지점에서는 본인 확인이 까다로워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미자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영숙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영숙은 미자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미자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 이제 정말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계획적 사기예요. 영숙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믿었던 미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본 영숙은 더 이상 미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지금 너 만나러 갈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은 미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친구의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동자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수진이 정리해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미자야, 이게 뭐야? 미자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가 병원비로 쓰라고 해서 찾은 거야. 병원비.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2억 넘는 병원비를 쓰라고 했어. 미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비라고, 그 다음에는 적금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급기야는 영숙이 깜빡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런 적 없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러자 미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언니가 치매라고 주변에서 다 아는데 뭘 그래? 그냥 넘어가.
그 순간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의 병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중멀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들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영숙은 40년간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이 이런 거였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자와의 대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모의 상태를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미자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본격적으로 미자의 가족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자의 아들 준호가 몇 달 전부터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호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고객 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오지 않는다거나 환불이 안 된다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가 여러 곳에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며 투자를 받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빚은 준호가 말한 3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5억에 달했습니다. 수진이 미자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해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자는 준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도 계속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사채업자들이 협박한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고, 미자는 그때마다 영숙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주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번만 더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준호가 미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의 대부분이 도박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자가 다른 노인들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비슷한 접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미자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만약 받아들였다면 영숙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수지는 미자가 영숙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대출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미자는 추가로 영숙 명의로 카드 대출까지 신청해 놨던 것입니다. 다행히 신용등급 문제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미자의 범행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고모, 미자 씨는 체계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수진이 고모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영숙은 미자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이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조사 결과를 모두 들은 영숙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가 체계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도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자가 갑자기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주기 싫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들여보냈습니다.
미자는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언니,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미자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미자가 보인 연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눈물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자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 2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도움이 될 리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3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68살의 나이에 다시 돈을 벌 수도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미자가 다른 노인들까지 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 미자가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것이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미자야,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자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제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미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날 돈으로만 봤구나. 미자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경찰서에 신고하자. 영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40년 우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의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수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던 영숙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숙의 진술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치매 증상을 악용한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미자는 그날 저녁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40년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숙의 선택을 이해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너무 냉정하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자의 범행 규모가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자는 영숙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속이려 했고 심지어 아들과 함께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영숙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영숙은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아직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 병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습니다. 영숙의 증언은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자는 결국 사기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영숙은 법정 밖에서 미자와 마지막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영숙은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관리는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숙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40년 친구를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영숙은 정의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